뉴욕시 특수 목적고 입학시험 폐지와 관련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차드 카렌자 교육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대학 진학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주택시장에 인종차별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이민 비자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뉴저지주가 환경오염 물질 제거를 위해 주민 세금 대신 오염에 책임이 있는 사업체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의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의류 생산 단지가 세워집니다.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미국이 1위, 한국은 36위입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시 특수 목적고 입학시험 폐지와 관련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차드 카렌자 교육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카란자 교육감은 주민간담회에서 SHSAT는 폐지돼야 한다며 주의회 의원들을 향해 시험 폐지 법안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SHSAT 정책의 폐지를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특목고 입시 정책을 처음부터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목고의 합격 비율은 아시아인 51.71%, 백인 26.5%, 히스패닉의 6.3%, 흑인 4.1%로 인종적 비율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뉴욕시 8개 특목고에 대한 입학 과정을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폐지가 인구 분리 현상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과 SHSAT 존속을 지지하는 단체와 아시안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비판과 시위가 이어져 SHSAT 폐지가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란자 교육감이 시험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 제도가 존속될지 폐지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학년도 졸업생 중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후 약 11%가 상승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교육국이 지향하는 형평성과 우수성이 매년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고등학교들이 졸업생들에게 대학 및 진로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대학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8학년도 졸업률도 75.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하고 잠재력을 성취하기 위해 새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학이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뉴욕시는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학 입학 장려 캠페인 중 하나로 해당 학년도에 44,944명의 학생들이 뉴욕 시립대의 입학 전형 수수료 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료 SAT 시험에 응시해 뉴욕 시립대, 뉴욕 주립대와 같은 뉴욕의 사립대학교에 입학한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한인 등 아시안 주택 바이어 5명 중 1명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 주택 구입자의 19%는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외에도 히스패닉 39%, 흑인 49% 등
백인을 제외한 소수의 주택 구입자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아시안 바이어들에게 주택 리스팅을 보여주지 않고 오픈하우스를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을 비교했을 때 백인의 경우 평균 39개의 하우스 리스팅을 제공받는 반면 흑인은 평균 26개만 제공받았습니다. 아시아인들의 경우 백인보다 22개 적은 18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 융자 승인과 지역에 따른 차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원하시는 뭐 그레인넥이나 맨하셋 원하는 집을 살려고 했었고 그 프라이스가 괜찮아서 저희 손님은 풀 프라이스에 모든 다큐멘테이션을 그렇게 해서 오퍼를 했는데 그쪽에 미국의 프랜차이즈 컴퍼니에서는 카운터 프라이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정도의 조건이면 억셉트가 되는 상황임을 저도 필드에 일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인권국가 주택 커뮤니티 부서에 롱아일랜드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들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용납되어질 순 없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하고 차별당한 바이어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오늘 나소 카운티도 카운티 청사에서 카운티 의회 위원들과 함께 지역 내 발생하고 있는 주택 인종차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나소 카운티 내에 주택 거래 차별 이러한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나소 카운티장과 주의회 그리고 저희 커미셔너들이 모여서 공공주택 거래법 위원회를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이 주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주택을 거래하고 할 수 있도록 캠페인 인식을 레이즈하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소수의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와 주재원비자 등 비이민비자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H-1비자, L-1비자, 유학생 비자 등을 포함한 이민 규제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민 규제 계획안에는 H-1B 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H-1B 비자 신청의 전문직 규정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에 대해 엄격한 규정, H-1B 비자 소지자의 적정 임금 적용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고의 노동자만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달리 적용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 개선안을 정식 입법 과정을 거쳐 연방 관보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내년 3월까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 허가 카드 발급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L1 비자도 신청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검증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여러 미국 기업들이 대기업들도 포함해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외국 사람에게 직장을 주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기업이 어렵다고 많이 하소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유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유학생들은 H-1B 비자가 안 되면 빨리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인 OPT 규정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뉴저지주 연방 상하원들이 환경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해 주민 세금 대신 오염의 책임이 있는 사업체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랭크 펠론 연방 하원의원과 빌 파스렐 의원은 오염을 초래한 사업체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장에서 나온 화학물질은 사업체에게 책임을 물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는 주민의 절반이 오염된 물, 토지,
공기와 맞닿은 곳에서 불과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돼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환경 오염이 된 땅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에 책임이 있는 화학 공장들은 문을 닫았거나 본사가 다른 나라에 있어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아내기 힘듭니다. 이 법안을 통해 이러한 공장들의 세금을 거두면 주민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하원법사위원회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표결해 부처 찬성 24표, 반대 10표로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제리 네들러 연방하원의원을 비롯 5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마리화나 판매 및 소지 등을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화나 판매에 5%가 부과됩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연방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브루클린에 의류 생산단지가 세워집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브루클린 선셋파크에 지어지는 메이드 인 뉴욕 캠퍼스 예상도를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류 생산단지는 2021년 봄에 개장할 예정이며 뉴욕시의 대표적인 의류 생산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한인 봉제 업체들이 밀집했던 맨하탄 미드타운 의류 산업지구인 가먼트 디스트릭트를 대체할 제2의 의류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장기간 침체를 겪어 존폐 위기에 놓였던 의류 산업지구의 업체들을 선셋파크 캠퍼스로 이전시켜 의류 공정 현대화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브루클린에서 의류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입주하는 의류 업체들에게 스퀘어피트당 16에서 25달러의 비용으로 5년에서 10년간 렌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패션 분야를 비롯해 영화, 식품 관련 업체들도 들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기 가장 좋은 나라 1위를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36위였습니다. 이 조사는 총 58개국의 여성의 사회 진출, 지식 자산 및 금융 접근성, 우호적인 기업 지원 환경 변수 등 3가지 부문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올해 70.3점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는 뉴질랜드가 1위, 미국이 2위였으나 올해 미국의 점수가 오르면서 순위가 1위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캐나다, 이스라엘, 아일랜드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36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작년 40위에서 상승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필리핀과 태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보다 점수가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보다는 순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의 지식 자산 및 금융 접근성 부문에서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58개국 중 가장 점수가 낮은 국가는 이집트로 집계됐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쥐가 들끓고 있는 뉴욕시 지하철역에 라쿤이 출현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일 트위터에는 브루클린 네빈스역 승강장에 라쿤 한 마리가 들어와 어슬렁거리는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4발 달린 승객이 지하철에 나타났다와 같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지하철역에서 라쿤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라쿤이 엘노선 전철에 치여 일시적으로 전철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를 판다며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같은 반 흑인 친구의 사진을 올린 한 고등학생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을 올린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은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의 학생은 중대 혐오 범죄 및 난동의 혐의로 다음 달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점원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이용하던 한 커플이 영수증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흥분해 점원을 폭행한 것입니다. 점원은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CCTV를 공개하고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25일 오전 11시 퀸즈 칼리지 포인트 프라미스 교회에서 터키 50마리를 이웃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메트로 슈퍼마켓 협회와 프라미스 교회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터키를 받고 싶은 한인은 사전 예약을 하면 됩니다. 더 슈트 서울과 뉴욕 커넥션이 다음 달 5일 오후 6시 30분 코리아 소사이어티 24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현대적인 분위기의 한국 전통 음악 연주회입니다. 판소리 등 전통 악기 연주자들이 전통 기법의 현대적인 레파토리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재외 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내년 3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진행되는 동포단체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분야는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문화단체, 차세대 단체, 경제단체, 재외동포 관련 조사 연구 활동, 언론단체, 한글 학교와 교사 관련 지원입니다. 코리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진행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토탈 문화센터에서 8주 과정의 팝아트 인물화 및 기초 드로잉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수업은 그림을 처음 배우는 사람부터 미대 진학생까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12월과 1월 2달간 진행되고 등록은 27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현지에서는 일본 상품의 불매 운동이 일고 있는데요. 미주 전역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중구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본부 조직위 위원장 모시고 불매 운동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제 일본의 불매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이제 조직위는 어떻게 좀 결성이 된 건가요? 7월 초에 일본이 아무 예고도 없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도 많이 걱정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일본의 보복 조치가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폭망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불매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매운동의 그 시작을 하게 된 주 인사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돼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해외에서도 재외국민들도 이러한 한국의 국난이나 재난상에 힘을 합쳐서 대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가지고 5분의 공동대표 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한인들이 공동대표를 옹립하고 제가 그 조직위를 맡아가지고 지난번에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족된 이후로 그동안 꾸준히 그 가두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최근까지 7차례의 가두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그 7차례 가족 캠페인을 벌이셨다고 했는데 그 캠페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인 사회의 그 유통업체라고는 뭐 한인 한아름, 한남, 뭐 한양 이런 마켓에 주로 가서 거기에 쇼핑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을 이제 홍보를 하고 저희 1차적인 목표는 뭐 이걸 사지 말라 저걸 사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일본이 이렇게 그 정치적인 문제로 보복 조치를 해왔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합세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일본 제품을 사기 전에 대체 상품이 있나 고민을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홍보를 쭉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한인 사회들의 동포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거의 대부분이 특히 젊은 층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불매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특별히 뭐 이렇게 홍보를 안 하셔도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실행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반응이 주로 많았고. 그럼 경과는 어떤가요? 경과라 그러면 그동안에 하여간 뭐 좋은 반응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한인이 많이 있는 곳에 가급적이면 가서 이제 불매 운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입장에서 좀 더 이제 더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최근에 수브니어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캠페인부터는 이걸 나눠줄 생각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페이셜 티슈입니다. 여성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이거를 제작해서 다음번에는 이거를 나눠줄 생각을 하고 또 관심 있는 분이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보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를 받고 싶으면 어디로 좀 연락을 하면 될까요? 저희 그 전단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연락처니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박중구 일본 상품 불매운동 조직위원장 모시고 불매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